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시민혁명은 세계사를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발발 원인은 식량 부족, 경제 문제, 자유권 박탈 등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한 세력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들 비밀 조직의 왕정 타파와 기독교 중심의 사관 부정이라는 이념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군주제 국가와 기독교를 전복시켜 주권국가의 유토피아 과학 독재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1784년 일루미나티의 생각에 동조하는 자유 시민들이 늘었으며 일루미나티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당시 양대 권력인 왕권과 교회는 이들의 사상을 위험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1985년 6월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를 해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당국은 바이스하우프트를 강제로 출국시켰고 모든 프리메이슨 로지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당국은 유럽 각국 정부에 이러한 음모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 국가로 국왕의 권위가 강력했고 프랑스 천주교는 강력한 세금 정책을 이행해 가난한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일루미나티가 프랑스를 첫 번째 혁명의 대상국으로 선정하기엔 충분했던 것입니다. 실제 당시 프랑스는 평화로웠고 경제는 풍족한 편이었으며 국민들은 큰 불만이 없었다고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이 봉기할 것을 책동해 이를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혁명이 성공하자 그동안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포섭되고 이용되었던 귀족 계급은 단두대로 보내졌으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며 극심한 공포정치가 시행됩니다. 결국 민중은 가혹한 독재정치와 가난 속으로 들어가고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진실인데요. 그 증거로는 일루미나티는 빛, 계몽, 깨달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혁명의 정신도 계몽주의였고 또한 둘 다 자유, 평등, 박애의 구호를 외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의 인권선언문 기념비를 보면 천사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오른손 끝에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전시안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교과서에서 배운 이 혁명을 주도한 신흥 부르주아들의 중심 세력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들은 교육을 통해 군주제가 나쁜 정치제도라 배웠지만 군주제는 이상적인 정치제도이며 실제로 가톨릭 신자인 군주는 이상적으로 정치를 하였다고 알려집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주제를 폐지해야 했으므로 죄 없는 군주에게 누명을 씌워 살해한 후 정권을 탈취하였고 세계는 군주제가 나쁜 제도라고 세뇌 교육을 시켰으며 이렇게 신흥 부르주아, 즉 엘리트 평민들의 장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가톨릭 역사가이자 정치인 작가였던 존 달버그 액턴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계획된 것이다. 우리는 혁명의 불길과 전쟁에서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음모 조직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살인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들의 혁명 시작 첫날부터 그 음모는 이미 존재했다. 혁명을 도운 자. 그리고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메이슨 33도, 엘버트 파이크의 책 도덕률과 교리에선 다른 조직이 아닌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메이슨 단원이자 루나학회 단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유토피아 사상주의자 외교관 역할을 도맡았으며 제임스 와트의 아들은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영국 하원의원 에드먼드 버크에 의해 프랑스 간첩으로 지목받았고 조지프 플리스틀리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며 기고문을 게재, 간행물을 통해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귀속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리스틀리와 뜻을 같이 하는 철학자 프라이스도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다녔으며 그들의 동료인 루나학회 단원 제임스 케어는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을 경축하는 연회를 열었고 이레즈머스 다윈도 프랑스에서 발생한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사들의 공통점은 눈치채셨겠지만 모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단원 혹은 연관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상징과 비극. 프리메이슨의 범신론, 이신론적 색깔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세히 표현되었는데요. 먼저 여신 숭배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이성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여성 조각상을 만들었고 이성의 여신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 아세라의 영적 흐름을 이어받은 여신 숭배 사상의 산물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조각상을 국민의회 회의장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동시켰고 프랑스 시민들은 이성의 여신의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인류의 이성이 신이 될 수 있다는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앞서 말씀드렸던 극심한 공포 정치가 시행되는데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 감축 운동도 시작되었고 프랑스 대혁명기의 정치인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의 지휘 아래 혁명 정부는 대학살을 강행합니다. 그 당시 로베스피에르는 공포는 정의, 쾌속, 엄격하며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그의 목표는 1500만의 쓸모없는 식객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로 공포 정치에서 반혁명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람은 50만 명으로 추정,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사람은 16,000명이며 내전 지역에서 재판 없이 죽인 사람의 수를 포함하면 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대다수가 중산층 노동자 계급이었다고 알려지는데요. 혁명가들은 부유층과 빈민층이 서로 대립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양극화가 골마 터질 때 해결의 변증법을 타협점으로 제공해 자신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강력한 독자적 위원회를 이끌었고 살육을 합법화하는 관련 법률을 재빠르게 발표하여 위반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혁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기독교 폐지를 호소했으며 초기에는 천주교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지만 시민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의 칼날은 그들이 원하는 기독교 폐지로 향하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추방당하고 처형되었으며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우상 미신들을 믿는 풍습이 성행하게 되었고 예배 금지, 종교 교육 폐지 등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으며 목사들은 신앙 포기 선서를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프랑스 방대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지는데 방대 전쟁은 프랑스 혁명기에 발생한 성직자 기본법에 반대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혁명 정부는 혐의를 의심받는 모든 목사와 그 비호자들을 즉각 처형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1793년 시작되어 나폴레옹이 1801년 공식적으로 끝내기까지 30에서 40만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혁명 중 가장 처참한 살육이 이뤄진 전쟁인데요. 역사학자들은 방대 전쟁을 현대판 최초의 종족 말살이라고 명명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는 사상과 이념이 오래된 권력에 도전하면 혁명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사상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사상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뒤에는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 바벨론 종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 혁명의 최후는 피로 물든 전쟁으로 끝났기에 혁명이 거둔 성과는 매우 국한적이었으며 혁명의 주동자들과 조직은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프랑스의 신세계 질서를 설계하려 했던 노력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에 남겨진 과학적 독재의 상징인 이성의 여신 동상은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해안으로 이전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지붕,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 주의회 건물의 원형 지붕, 각 주의 광장과 공원에서도 발견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성의 여신은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프랑스 파리의 알자스로렌 프리메이슨 로지 소속의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설계한 이 디자인은 외젠 들라크로아의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들은 무대를 유럽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전시킨 거며 이로써 프랑스 혁명과 양대 민주주의 혁명으로 불리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